자, 그다음 자가발전 설비, 발전기를 이제 용량을 산정해야 되는데, 자, 이 용량 산정을 이것도 참 그래. 소방에서 안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계는 다 전기에서 합니다. 전기에서. 그래도 뭐 문제가 나왔으니까 봐야겠죠. 어디 있는 겁니까? 예, 있어요. 자, 건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끔씩 얘기했을 거예요. 화재가, 그러니까 여기서 났어. 화재가 났는데,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동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입구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여기서 화재가 났는데, 이쪽으로 또 화재가 된 거야.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타고 올라가고, 이쪽에서 타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화재를 설계할 때,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화재가 난다는 걸 가정하고 설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화재만 두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 우리 재현에서 그러잖아요. 가장 큰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풍량을 계산해요. 근데 그게 어디 그래요? 화재가 나면 연수 확대가 되는데 연수 확대까지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화재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기준 개수가 30개야, 스프링클러가. 근데 거기를 벗어난 화재의 크기가 발생했어요. 그럼 40개, 50개가 터질 거 아니에요, 헤드가.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펌프를 설치하나요? 안 하죠. 딱 30개까지 맞는 용량만 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에 발전기 그런 용량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예요? 가장 큰 동에서 가장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기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로 연속 확대가 됐다. 그럼 발전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얘가 일로 연속 확대 돼가지고 발전기가 기동해서 막 전력을, 비상전원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이쪽으로 됐어요. 여기도 공급해줘야 돼요? 못 해줘요. 하다가 셧다운돼, 발전기가. 멈춰버려요. 자기 용량을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가장 큰 동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각각 합계 용량으로 한다. 근데 이제 또 다르죠. 소방에 오면 또 뭐예요? 소방 전용이 있고, 겸용이 있고, 소방 전원 보전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승강기 전체 부하 용량. 여기도 승강기, 여기도 승강기, 여기도 승강기. 승강기 다 있죠. 그러면 이 단지에 있는 승강기는 어떻게 해라? 다 합쳐라. 여기에 있는 승강기만 하나로 용량을 하지 말고 모든 동에 있는 승강기를 다 합쳐라라는 거예요. 다 합쳐라. 근데 어떤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승용 승강기가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 그러니까 비상발전기의 전원을 받는 비상용 승강기의 대수는 모두 합쳐가지고 산정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용률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승강기가 늘어날수록 수용률은 조금씩 떨어져요. 그 다음에 송풍기는 부하가 가장 큰 동 전체의 제한 송풍기, 전체 제한 송풍기. 이 가장 큰 동이다, 얘가. 가장 큰 동이다. 그러면 얘가 용량이 제일 크겠죠? 그럼 여기에 전체, 송풍기가 뭐 2개, 3개, 4개 들어가 있으면 다 전체를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지하층의 주차장, 상가 등으로 여러 동이 연결된 이런 형태죠, 이렇게. 부하 용량이 가장 큰 하나의 방화구획. 그러니까 3,000이잖아요, 3,000. 그죠? 최대 할 수 있는 방화구획이 3,00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제한 송풍기를 합친 용량으로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상에 보면은 자, 지하 주차장에 제연 송풍기가 없어요. 응? 지하 주차장에. 왜? 설치 제외가 되니까.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건 뭐예요? 그냥 환기 시설이에요, 환기. 환기팬. 그래서 제연 설비가 제외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화재 나면 연기 제어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자? 뭐 제연 설비를 설치하게끔 하든 아니면 뭐예요? 환기 설비를 활용하자는 거지. 그럼 어떻게? 환기 설비도 비상발전기 용량에 포함시켜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비상발전이 각각 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따로따로? 아니죠. 다 묶어서 하는 거죠. 지금 저 세 가지 중에 그럼 세 가지 다 고려해서 용량을 합산하라는 거예요. 다 고려해가지고. 세 가지를 다 합산한다. 네. 다 고려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이 아니라 올 봄인가? 부산에 그 호텔 이름이 뭐지? 화재 난 호텔. 지하 6층에서 화재 났잖아요. 시클라우드. 시클라우드 호텔 지하 6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주차장에서. 그때 제연 설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기 설비가 엄청나게 돌았지. 환기 설비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환기 설비 없었으면은 연기 뺄 수도 없어, 이건. 지하 주차장에서. 방화구획도 안 되지. 그죠? 방화구획 면제잖아요, 지하 주차장. 방화구획도 안 되지. 제연도 안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요? 전기 충전소가 이제 지하에 들어가지. 이제 전기차 화재 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 이 전기차 충전소 또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번 시험에 나왔지만 또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나올 거다. 왜?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소방기사는 뭔가 해결이 딱 되잖아요. 더 이상 문제 안 나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문제 계속 나옵니다.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기 왜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거?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는 아니 이거 맞은데 3번 맞으니까 야 이거 이젠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안 나오겠지 이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플러스 알파에서 나오니까 또 문제.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연달아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형이 돼. 그냥 미치는 거지 사람이. 어쨌든 이 비상발전기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바뀐 계산법 기준 그거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준비한 문제는 안 나온다. 누구나 예상한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번엔 좀 심했어. 너무 심했어. 자, 화목 보일러. 이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외우세요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이거 공부하세요 하기도 좀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하시고, 나는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패스하세요. 응?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고려사항 먼저 볼게요. 고려사항. 이게 왜 나왔을까라는 거지. 자, 연기 배출구로 이제 불티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연수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 안전 시설의 어떤 기준이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거를 가정집에 설치해도 이거를 어떻게 그 위험 시설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지. 특히 가정용 이 화목 보일러 같은 경우. 이게 왜 사람들이 멋있다고 해가지고 전원주택에 딱 지어놓고 막 거실에다 크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부주의 때문에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산불 화재로 전이가 돼요. 대부분 이거 어디 있어요? 도심지에 없잖아요. 다 농촌이나
저 산림, 막 이런 전원주택 단지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산불 원인이 되니,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제가 이런 게 왜 됐냐, 이게 원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산불 화재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죠? 산불 화재가. 그래서 산불 화재는요, 주의뿐이 예방뿐이 답이 없어요. 한번 화재 나면 기도해야 돼. 비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진짜. 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화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이 답이다. 왜 웃으세요? 정말 기도해야 돼. 옛날이 아니라 언제지?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산불 엄청 크게 났잖아요. 한 달 넘게, 한 45일, 50일까지 화재 났는데, 결국 어떻게 껐어요? 비 와서 꺼진 거예요, 그거. 장난 아니야, 장난. 그러니까 소방대가 그렇게 출동했는데도 못 끈다는 거야. 하여튼, 이 산불 화재는 예방이 답이다. 그래서 그 산불 화재가 날 만한 그런 장소에 절대로 캠핑 같은 거 주의하세요. 캠핑. 이제 캠핑도 나올지도 몰라. 캠핑에서 이 불을 다루는 어떤 그런 화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요거는 그냥 보세요. 법이니까 뭐 2m 띠라고 한 거. 그다음에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이미지화로 만들어 놓으세요. 법은 항상 이미지화를 시켜놔야 돼요. 기준 같은 거. 법은 숫자 나온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그림으로 만들어 놓기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미지로. 여기 연통이 이렇게, 여기 보일러 있고, 연통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연통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얼마? 0.6m. 이게 천장이 지붕인지, 이 천장인지. 여기서는 또 연통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요거는 0.6m, 요거. 그 다음에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m 높게. 이 본체보다 여기가 2m.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0.6m 높게 하든 뭐 만족하면 되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연통 방향도 좀 그래. 연통 방향이 양쪽으로 돼 있는데 이 산 쪽이냐? 좀 반대쪽이냐? 뭐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고려사항을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일반 주택도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들어가죠. 이제는. 빌라에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다 설치를 이제 해야 돼요. 뭐, 부시 건물에도 단속은 안 하겠지만, 근데 화재가 났는데, 우리 집에 내가 이제 단독주택 살거나 이런 빌라 사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법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특히 소방 관련해서는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화재가 안 나면 아무런 누가 뭐 이렇게 지적하지도 않고 나무란 사람이 없어. 근데 소방은 뭐야? 꼭 화재가 나면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책임자 누구야? 시작되는 거예요. 소방은 꼭 화재가 나면 그래. 그래서 하라는 거는 다 하면 좋습니다. 자, 피난용 승강기 성능위조 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되는 안전 성능 검증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라. 거기 안전의 어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요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승강기 안에 폭을, 깊이를 220 이상으로 하고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지나갈 때 곡률 반경 고려해가지고 폭도 넓히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검증하냐 이거지. 절차를 한번 설명해봐라 이거예요. 이게. 자, 검증 절차.
이 내용을 보면 뭐예요? 그냥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하라는 얘기예요. 시나리오 작성해서 출구를 예측하고, 예측하고, 통과 시간을 산출해라. 이게 다 뭐예요?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요 검증 대상은 뭐냐? 승강기에 필요한 전력 계통. 자, 비상전력. 비상전원이겠죠. 그 다음에 차수, 방수. 그죠? 방수. 그 다음은 과하중, 정원 초과, 과하중.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플랫 댐퍼. 이거는 압력 유지죠. 압력 유지 위한 플랫 댐퍼. 자, 여기 보면 피스톤 효과 나오죠? 얘랑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1교시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1교시 문제 보면 여기에 연관된 2, 3, 4교시 25점짜리가 나온다. 그래서 1교시 문제를 보고 놀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교시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2, 3, 4교시에 나올 거를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예고. 1교시 문제가. 그럼 거기와 관련된 것들이 2, 3, 4교시에 나와요. 비슷한 문제들이. 똑같은 건 안 나오겠지. 비슷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신. 그래. 승강기 안 하고 외부랑 통신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운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이게 아직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고층 건축물에 피난 안전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재가 평상시에는 뭐예요? 승용 승강기를 쓴단 말이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써. 그러다 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 얘를 피난층만 운행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전층을 운행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짝수층을 운행하게 할 것이냐? 홀수층을 운행. 그러니까 이거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정성을 판단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화재가 피난안전구역 뭐 밑에서 났는지 위에서 났는지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뭐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통제 계획. 요거랑 요거 같은 얘기죠. 전체 피난이 어려운 경우 고층부, 중층부 또는 저층부로 나눠서, 그러니까 여기에 피난 승강기가 씁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이미 안내를 하고 화재가 나면 그쪽으로 대피하세요 하고 이제 거기만 운행을 하는 거죠. 요게. 그 다음에 승강기가 운행 중 정지되었을 때 어떻게 구출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검증.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내용들이 이제 시나리오에 들어가야겠죠. 피난 시나리오에.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결과를 취하면 된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자, 9번. 자, 요게 출제가 된 또 배경을 한번 알아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 옥상에 보면은 잠금 장치되어 있는 아파트 많죠. 그 자물쇠로 잠가 놓은 데 꽤 많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연동이 돼서 이게 개방이 되는 곳도 있지만 그냥 이런 아파트들 보면 그냥 자물쇠로 다 걸어놨어,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관계자만 올라가라고. 그게 이제 출제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화재가 나가지고 내려가려고 계단실을 딱 갔는데 어떻게 밑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네?
당황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위로 올라가는 거야. 위로 올라갔는데 문을 열려고 딱 열었더니 잠겨있네. 또는 올라갔는데 너무 올라가가지고 기계실까지 올라간 거야. 옥상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간 거지. 그래서 기계실 문 앞에서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옥상 출입문인 줄 알고. 근데 거기는 다 잠겨 있잖아요. 근데 이제 NFPA에서는 NFPA 101이라는 저 코드 번호가 피난 관련된 코드 번호예요. 101이라는 게. 피난 안전, 인명 안전 대책에 관련된 그런 코드 번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딜레이 이그레스 일렉트리컬 락킹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NFPA는. 그래서 출제 배경은 이제 그렇고, 이 시스템은 어떤 배경이냐면 비상사태가 아닌 조건, 그러니까 화재 초기 이와 유사한 비상사태에서 문 개방을 지연시킵니다. 얘는 문 개방을 지연시켜요. 그러니까 자물쇠로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력에 의해서 우리 그 화재 나면 딱 개방되는 것처럼 자력에 의해서 걸려있긴 걸려있는데 계속 걸려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 정도 힘으로 계속 몇 초간 밀면 열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미국에는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또 배경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초고층 건축물은 있지만 아파트는 없습니다, 거의. 정말 서민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해가지고 잘 안 살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설치가 이제 왜 되냐면 어떤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옥상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절도해가지고 옥상에 헬기 타고 도망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옥상을 일시적으로 잠가놔야 돼, 얘네들은. 글로 도망을 못 가게. 도둑들이, 절도범들이. 이거 막아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완전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오롯이 피난을 위해서 옥상층을 피난층으로 보기도 하는데, 거기는 절도나 이런 도둑의 어떤 출구로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봐보세요. 평상시에는 뭐 화재가 안 나니까 피난을 그쪽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옥상을 개방해 놓으라고 합니다. 어디? 소방서에서. 왜 잠가놓냐 이거야. 왜 닫아놓냐 이거지. 근데 또 어느 단체에서 와서는 왜 이걸 잠가놨니? 아, 이걸 왜 열어놨니? 어디서 와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이런 단체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좀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꼭 남의 단지 아파트 옥상 가서 떨어져. 참 이런 얘기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꼭 남의 단지 아파트 옥상 가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뒷수습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하고 그 정신적인 피해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잠가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참고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예요. 출제 의도가. 그건 알겠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지. 이거 누가 공부해, 소방에서. 응? 거기 원문으로 돼 있는 이제 요걸 해석한 겁니다. 원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뭐 어때요? 경보가 울릴 때까지 미십시오. 15초 이내에 문이 열립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또 붙어 있어요. 물론 영어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화재 상황이 아니야. 화재 상황이 아닌데 뭔가 피난해야 돼. 그럴 경우는 계속 밀고 있으라는 거지. 그러면 열리니까. 뭐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긴 해요. 아예 잠가놓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감지기가 동작하면 잠금이 해제가 되게끔 돼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얘가 연동이 안 되면 어쩔 건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내 가족이라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방 관련해가지고 이 시스템들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다 만족시켜줘야 돼. AI가 설치돼야죠. 고려사항에서 AI가 얘기한 뭐 대응책으로 설치하자 뭐 이렇게. 하여튼 참고해서 보세요, 이것도. 자, 10번 문제.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송기공간, 송기공간 이게 적재물이고요.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레크시.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지금 끌까요? 꺼요. 끄세요 그냥. 끄죠 뭐. 바깥에 시원해가지고. 자, 이렇게. 너무 열면은 시끄러워가지고요. 잘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건들이 이제 막 쌓입니다, 이렇게. 그걸 위에서 본 게 이 그림이에요. 위에서 본 거. 자, 그러면은 이 송기 공간을 물어봤잖아요. 송기 공간. 송기 공간은 이 길이 방향 송기 공간과 가로 방향 송기 공간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화재가 연속돼 되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왜 송기 공간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요 방향 위에서 본 거니까 요 방향이죠. 요 방향. 요 방향이 뭐예요? 가로 방향. 그다음에 옆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게 길이 방향. 그러니까 여기 사이가 뭐예요? 다 여기가 송기 공간이라는 거예요. 송기 공간.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적재 높이가 7.6m 이하, 2열, 다열 이런 경우 이거는 국내 가연물은 아니고요. 이게 NFPA 거다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 2, 3, 4 물질 또는 그룹 A 플라스틱 물품의 경우 이 송기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작은 거. 그 다음에 7.6이 넘어가면 송기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라. 150mm면 큰 건 아니죠. 되게 작죠. 그 다음에 가로 방향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송기 공간을 확보하래요. 송기 공간을 확보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헤드가 어디 있어요? 우리 ESFR은? 다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죠. 천장에. 레크시 창고니까 ESFR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중간에 인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인넥이 들어갈 때 어디다 설치하죠? 가염을 여기다 하나요? 여기다 하나요? 어디다요? 여기다. 가염을 상단. 그 ADD라고 있잖아요, ADD. 자, 이것도 관련된 거죠. 이거랑 관련된 거죠. ADD가. 몇 교시 나왔죠, ADD가? 근데 나왔죠?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얘랑 관련된 문제예요, ADD가. 자, 여기다 설치를 했는데, 화재는 어디로 성장한다? 1로 성장한다. 이 면을 타고 성장해요, 이 면을 타고. 1로, 이렇게 해서 연속돼 되지 않아요. 창고 화재의 특성이. 그럼 어디다 설치해야 돼, 헤드를? 여기다 설치하는 게 맞죠. 6m, 4m, 여기다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헤드를 여기다 하는데, 만약에 이제 한다면. 근데 우리나라의 헤드는 다 어떻게 돼요? 360도로 방사가 되죠. 넓게 분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방사가 되면, 요렇게, 뭐, 방사가 되겠죠. 방사가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는 화열을 요 방사율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방사를 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송기 공간에다가 집중적으로 살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얘가 무슨 형태예요? 다공성 형태입니다. 다공성. 레크식 창고 화재는요, 다공성 화재예요. 다공성 화재.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ADD잖아.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가연물 상단에다가 소화수를 떨어뜨리라는 거잖아요. 어? 가연물 상단에 소화수를 떨어뜨리라는 얘기잖아요. 가연물 상단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다. 화재는 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안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설치 기준, 법의 취지와 화재의 양상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요, 화재를 보고 설치 기준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이번 그 기출 문제가 난해한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해요.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외우지. 응? ESFR 그 뒤에 나왔잖아요. 그 문제, 뭐 특징, 설치, 뭐 기준 쓰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외운 사람은 어떻게 해? 기계적으로 외운 것만 딱 쓰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답안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양상이. 그러겠죠. 이 내용을 안다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제시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된 분들은 그래도 여기까지 손을 대지 않았을까 싶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즘에 창고 시설에서 워낙 화재가 또 많다 보니까 또 이슈화가 많이 됐습니다. 창고 시설이. 그래서 입법 예고도 됐잖아요. 조만간 화재 안전 기준에 또 들어올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시고 또 뒤에서 요거 할 때 또 자세히 또 할게요. 자, 이제 성층화. 자, 성층화도 보면은 단층화라고 했죠. 연기가 올라가다가 주변의 공기 밀도와 비슷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멈추죠. 그래서 천장까지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지기도 안 울려, 헤드도 안 터져. 이제 화재가 더 연소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서성 화재나 이제 층고가 또 너무 높으면 도달을 못 하잖아요. 대공강 화재 이런 데서 성층화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자, 관련 계산식을 우리 이 식 보면은 아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했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다가 얘를 대입을 시키려니까 안 되는 거지. 응? 이 문제에다가 대입을 시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제 화재면입니다. 화재면. 화재면에서 화재가 나서, 이제 부력에 의해서 연기가 막 상승하겠죠. 연소 생성물들이.
그러면 여기 딱 같은 라인에서 옆에 이제 공기를 본 거예요. 이 공기와 올라가는 그 순간에 찰칵 찍은 거지, 사진을. 얘하고 비교를 한 거야. 비교를. 그래서 이 라인에 얘 운동 에너지와 얘의 위치 에너지를 갖다 놓고 가정을 한 거예요. 단층화니까 일단 멈췄잖아, 두 개가. 같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로우 V 제곱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M을 로로 환산한 겁니다. 최적 나눠가지고. 그래서 A가 붙은 거는 이제 공기. 얘는 공기 쪽이고, 안 붙은 거는 연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 보면은 이 로우가 갑자기 T로 바뀌었어요. 로우가 T로. 밑에 밀도는 온도와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리 PV는 NRT식에서 PV는 NRT. 로우는 뭐라고 했죠? RT분의 PM이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또 뭐라고 했죠? T분의 3의 3이다. 네. 얘 상수잖아요, 일단 상수. 그래서 환산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여기 보면 로우하고 T가 반비례죠. 그러면 로우 A에다가는 뭘 넣으면 돼요? TA분의 1. 여기다는 TA분의 1을 넣고, 로우는 뭘 넣어요? T분의 1. T분의 1을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왜? 오로지 얘는 얘만의 그러니까 변수, 얘가 변수가 하나뿐이 없는 거죠. 그 온도에 따라서 밀도는 바뀐다. 그러니까 왜 얘를 환산을 해줬냐면, 이렇게 계산하면요, 얘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게. 응? 이 안에 마이너스가,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온도로 환산을 해준 거예요. 공기 밀도가 높은데 왜 마이너스가 나오죠? 계산을 하면 공기 밀도가 더 큰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는 거.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게 좀 빠진 거예요, 빠진 거. 그러니까 방향이죠, 방향. 중력은 밑이고 부력은 위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네. 근데 얘는 그냥 힘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뺀 거고. 자, 플런가스 온도가 주변 공기 온도보다 높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낮으면 상승하다가 이제 공기가 비슷해지면 멈춘다. 그러니까 요 계산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범주 안에 이런 게 있는데 못 찾잖아요, 지금. 그죠? 찾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공부를. 찾을 때까지. 자, 이것도 이제 기본 문제긴 한데, 진공도라는 게 참 또 생소할 수 있어요, 진공도. 자, 대기압이 753이다. 미리미리 H지고요. 진공도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0이고요. 내려갈수록 진공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얘를 완전 진공이라고 그래요. 완전 진공일 때 절대 압력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진공도 90%는 대기압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진공 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 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 압력인데, 이 진공 압력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기압에다가 진공도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다. 환산해줄 때 미리미리 Hg를 MPa로 분모 분자에 같은 거를 곱해주면 환산이 되죠.
그래서 셋째 자리까지 뭐 해도 되고,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해도 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막상 계산 문제를 안 하던 사람이 시험장 가서 이 문제 딱 보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서 손을 못 대. 진공 압력, 진공도 90%에게 저기에서 네. 이게 손을 잘 못 대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좀 꾸준히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꾸준히. 자, 1교시 마지막 13번입니다. 자, 저압식 이산화탄소에서 베이퍼 딜레이 타임을 구하는 계산식을 제시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설명하시오. 자, 이산화탄소에서 얘 빼고 다 했는데 얘가 나왔어요. 얘 빼고 다 했는데. 자, 볼게요. 자, 뭔가 된대요, 지연. 그러니까 가스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헤드에서요, 액체 상태로 약제가 나와야 돼요. 기체 상태로 나오면 안 돼요. 헤드에서 액체 상태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딜레이가 됐다는 건 뭐예요? 뭔가 뭐 막혀 있다는 거죠. 중간에 배관이 막혔든 뭐가 막혔든.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이. 그러니까 이상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상 유체. 액상과 기상의 흐름이 공존한다는 거죠. 액상과 기상이 공존한다. 자, 액상 상태만 있는 곳에 갑자기 기체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속이 막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응? 우리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러 난방이 안 되는 것처럼 안 돌아가요. 뭔가 순환이 안 돼. 얘는 압축성 기체란 말이에요. 압축성. 그래서 나가다가 뻥! 이게 뭔가, 뭐에 부딪혔다고 해야 돼? 에어 쿠션 같은 거에 꽁 부딪혀가지고 밀리고, 꽁 부딪혀서 밀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얘는 고압과 저압으로 압축을 한 거잖아요. 나가다가 온도도 상승할 거고, 그죠? 압력도 배관이면 대기압이잖아요. 떨어지고. 그 빨리 나가야 돼, 얘는 무조건. 기상이 되기 전에. 근데 이제 요런 계산식이 있습니다. 요 계산식으로 베이퍼 딜레이 타임을 계산할 수 있대요. 이게 실험식인지는 실험식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현열이 있죠, 현열. 현열이 있고, 여기 이제 최적이 있습니다, 최적. 밑에는 이제 유량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 물어보면 저도 모릅니다. NFPA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단위도 보세요. 파운드에 파운드. 도F. 우리나라 단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자, 영양인자를 보면 이 시계에서 이제 영양인자를 찾아서 쓰면 되는데요. 자, 배관의 열 용량, 저 MCP. P는 뭐죠, P? 정압비열. 네, 정압비열. 자, 배관 길이가 길거나 배관 두께가 두꺼울수록 얘가 커지겠죠?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길어진다. 저 수식을 보면서 이해하세요. 저 위에 게 커지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요. 아래 게 작아지면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배관의 온도. 계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높을수록 증가하겠죠. T1은 초기 배관이고 T2는 이제 CO2가 나가면서 이제 그 온도니까. 그다음에 CO2 저장 온도. 저압식은 이제 마이너스 18도로 저장을 하죠. 고압식은 20도로 저장을 하고. 그래서 배관의 온도차가 클수록 증가한다. 그다음에 배관 내용적. 그죠? 배관 길이가 길면 내용적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럼 방사율이 낮아진다. 그다음에 배관의 유량.
유량의 흐름률.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상 유체가 흘러가게 되면 이제 딜레이 타임이 증가한다.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답안 쓸 때도 이 수식 보고 얘가 증가하면은 증가한다, 얘가 증가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써주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얘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